오늘 저희 주제 뭡니까?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회원국 합류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핀란드랑 우리랑 그렇게 막 교류가 많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야? 껌. 맞지. 그치. 자일리톨. 그렇죠. 휘바. 그렇죠 이제. 휘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뭐 무역량이나 이런 게 뭐 핀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야. 휘바 빼고는 그치. 딱히 찾기 힘든. 뭐 유럽에 여행 갈 때도 핀란드를 탁 찍어서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중립국을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토에 들어간다는 건 중립국주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랑 도대체 휘바 말고 또 뭐가 관련이 있는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 아니 그 격이랑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이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알려주는 데 있어 없어. 그런데 여기밖에 없지. 핀란드만 알려줘 딴 데는. 네. 이거를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네. 알려준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네.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속도를 내서 막 가입하려고 한다 나왔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드디어. 이제는 핀란드는 가입이 완료된 하나는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이제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라?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도를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도가 지금. 이 파란색이 나토 가입국들이거든요. 네. 핀란드가 막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 유지해온 비동맹 지위를 더 이상 비동맹 중립 노선. 중립 노선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이 파란색이 나토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색깔이 연한 데가 지금 이렇게 스웨덴, 핀란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다가오는 게 반갑진 않죠. 왜냐면 옛날에 사실 독일한테 당한 게 있어요. 그렇죠. 히틀러한테 뒤통수 세게 맞아가지고 저놈들 이러면서 경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토랑 맞닿은 나라가 없었단 말이야. 네. 근데 어디가 선을 넘었냐면 바로 여기가 넘었어요. 여기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네. 여기가 먼저 딱 여기 원래는 옛날에 구소련 자기네 영역이었어. 근데 여기가 나토가 됐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거죠. 볼을 찔린 거야. 볼을 확 찔려서 뭐야 따끔하니까 뭐야. 여기가 따끔하잖아 지금. 네.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규모가? 규모가 좀 크진 않죠. 크진 않고 네. 그리고 여기 살짝이야. 살짝 당한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우크라이나는 크지. 얘는 그냥 여기 훅 들어와 있잖아. 아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되게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그리고 공량 생산, 그러니까 식량 생산도 많고. 바다가 또 있잖아. 네. 바다까지 파란색이 된다? 이거 선 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선 거구나. 러시아가 작년에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러시아랑 지금 국경을 대고 있는데 그 여기 살짝 건너면 또 스웨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대 맞았어. 그럼 여기는 야, 이거 우리도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는 중립 노선으로 약간 여기 어때요? 일단 얘네들이 싸워도 얘네는 좀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죠. 이랬는데 스위스도 대표적인 중립 국가였죠. 근데 스위스도 넘어간 데 이어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요가 일어났던 건데 이제 여기마저 파란색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기본적인 구성은. 미라클님. 러시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일을 촉발시켜 새로운 거국적 역사가 시작되었네요. 정확합니다. 네. 러시아는 여기가 파랗게 되는 걸 일단 막고 싶었어. 그쵸? 그래서 공격을 한 건데 지금 여기가 다 파래졌어 지금. 아니 그 처음에 푸틴이 그린 그림은 뭐예요?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겁니까? 푸틴이 그린 그림은 우크라이나를 전격전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먹고 분할하려고 했겠죠. 적당히 떼주고 여기 흑해가 포함된 요충지를 먹어서 설령 이쪽이 나토에 넘어가더라도 실제 여기 친러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 전쟁이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전격전해서 우크라이나 금세 먹고 그런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야 멈춰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안보 불안을 느낀 그렇죠. 중립국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진한 파란색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냉전 시기에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이미 세력들 초기 멤버. 그러니까 이른바 서방 진영입니다. 서방 진영. 서쪽 방향이 서방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막 동지는 안 했을 때네요. 그죠? 서쪽 지방. 네. 그러다가 소련이 러시아가 경제난을 겪다가 이제 망가지잖아요. 고르바초프 옐친 거치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좌고우면하던 사람들이 야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여기 붙은 거죠 지금. 왔어.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나 가라. 내 먹여 살릴 돈이 없다. 근데
여기는 남아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노란색마저 넘어가려는 상황이다. 만약에 노란색이 전부 파란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국경을 바짝 맞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뒷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네. 집단 방위 5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오늘부터 적용. 네. From now on. 집단 방위 5조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거야. 네. 이거 사실 이렇게 원문 가져오는 데가 있어 없어? 있긴 있겠지. 있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아니 근데 많어. 그거 어디를 봐야 돼 지금? 아티클 5 요거 다 준비했잖아. 여기 일단 빨간 네모 다 쳐오잖아. 이게 맞아. 네모 쳐오는 데가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어? 또.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어려워. 영국 발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네. armed attack 공격을 당하면 공격하면 당하면 뭐합니까?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해. Shall. Shall be considered. 여기서 shall b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hall be. should be야 shall be야? Shall be. shall be. shall은 이제 강력한 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조동사. 이 법률문에서는. 그 말은 뭐야? 반드시 뭐 해야 한다. consider. 이거는 기속이네. 그러면. 기속입니다.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원국들은 the parties agreed. 동의합니다. 뭐에 동의해? 네. 누군가가 공격을 받으면 shall be considered. 반드시 간주해야 돼. 뭘로 간주하냐? 이거죠. Against them all. 다 맞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형제가 7인데 한 막내가 맞고 들어오면 형제가 다 같이 응징한다 이거구나. 근데 응징한다도 아니고 다 맞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흔형님이 너 우리 막내 때렸냐가 아니야. 너 왜 나 때렸냐 하는 거야 이제. 그냥 나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동급생끼리 붙었는데 얘 형이 최용만이야. 그렇죠. 그러면 최용만을 공격한 거다. 최용만 공격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collective defense. CD. 그거를 그래서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같이 막아내는 거예요. 뭐에 비유했습니까 저희가? 벌 때문에. 벌집에 비유한 거. 벌집. 우리가 벌 한 마리 까면 어때요? 네. 벌 한 마리 까면 걔랑 싸워 내가? 아니지. 벌을 척지는 거야. 벌 전체가 다 오잖아요. 그렇죠. 나토 국가도 마찬가지야. 이 5조, 이 아티클 5 때문에 네. 벌 하나를 톡 건드리면 벌들이 다 와. 그러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 지금 핀란드 넘어왔죠? 여기도 이제 파란색 된 거야 이제. 파란색을 공격했어. 그럼 얘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야. 왜? 여기 아니 캐나다 미국이네. 장수 말벌이야. 장수 말벌이. 벌집이 이만한데 장수 말벌. 여왕벌하고 장수 말벌이. 장수 말벌 맞으면 죽어요. 죽어. 얘를 때리면 미국 때리는 거랑 똑같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거랑 같은 정도의 물론 약간 약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와 아니 전화하면 오는 거 아니야? 전화하면 오지. 전화 한 통하면. 근데 오는 전화하면 오는데 택배 오래 걸리잖아. 해외 배송.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핵을 독일에 갖다 놨어요 이미. 이미. 이게 이른바 뭐다? 핵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핵 우산이라고 했을 때 우산이 이만큼 쳐진 거네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쫙 해놓고 물류센터 이미 독일에 해놨어 핵무기. 그럼 이 말은 뭐야? 얘 건들면 너 핵 주문 버튼 누르면 바로 오는 쏴분다잉. 거네. 요 상황이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이지. 로켓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야. 로켓 가 있으니까. 수도권이면은 일단은 양재 물류센터에 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양재 물류센터에서 바로 동네로 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과연 핀란드의 군사력입니다. 자, 일단은 Troops. 이거는 현역병이에요. 현역병. 액티브가 지금 이제 현역. 군복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치. 이게 19,000명 정도. 2만 명 가까이 되고. 2만 명 됐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조금 적죠. 적어요. 근데 이 토탈 그러니까 트룹스 토탈이 25만의 병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예비군이다. 네, 리저브는 예비군. 병력 수는 예비군 포함 압도적으로 많다. 메인 배틀 탱크스. 그러니까 이 전투 탱크가 이제 100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컴뱃 에어크래프트가 한 107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이제 작아요. 사실상은 핀란드가 병력은 많아 보여도 사실 나토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러시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수준이다. 약간 러시아에 비하면 당연히 약하죠. 그렇죠. 그래도 핀란드가 이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예전에 한번 러시아가 큰 코 다친 적이 한 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 핀란드 인구가 한 340만? 근데 소련 군대가 50만이 넘었어요. 핀란드 가까운 데가 이쪽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남쪽에서 많이 징병해서 왔어.
F 겨울을 처음 맛본 거야. 이쪽 요 독일 요 라인 요 까라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방독면가 있으니까 무슨 진짜 저승사자 같은. 그러니까 일단 무섭잖아. 무섭다. 그래서 이 핀란드 스키 부대를 앞세운 이 병사들. 그래서 이거를 흔히 겨울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핀란드가 이겨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핀란드한테 농락을 당해.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어때? 얘네 뭐가 아니네. 이 새끼들 등치만 컸지 저거 뭐야? 네. 50만 갖고 가서 비리비리하네. 네. 물론 이제 핀란드가 그때 영하 43도까지 내려가긴 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핀란드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는 없다. 겁니다. 당시 미국이 소련과 경쟁하면서 이 나토 국가들과 위기 때마다 나토 국가들을 귀합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1988년 그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과의 회담을 앞두고 나토 국가들을 모았던 그 시절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금년 5월이나 6월에 있을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 소집된 이번 나토 16개국 정상회담은 어제 1차 회담에서 일단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재래식 무기 전력을 대폭 감축하도록 나토의 목소리를 하나로 가다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성명에 대해 레이건 미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 감축의 새 계기를 마련한 나토 연합의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미소 두 정상의 INF 중거리 핵전력 제거 협정에서 제외됐었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서 오늘 제2차 회담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탱크와 야포 등 재래식 무기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남아있는 사정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핵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여야 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영국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단거리 미사일이 모두 자기네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독일은 중거리뿐만이 아니라 전략무기, 단거리 핵무기의 완전 철거, 이른바 트리플 제로, 3중의 영의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트랑 프랑스 대통령과 자크 시락 수상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나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오늘 2차 회담에서는 어떤 타협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미국도 사실 뭐 좀 겁이 나죠. 아니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워낙 크니까. 뭐 겁이 난다기보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되죠. 왜냐면은 사실 미국도 계속 체제 경쟁해왔던 게 인공위성 먼저 썼어요, 러시아가. 맞습니다. 그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호 네. 먼저 쏘고 우주 개발 기술도 앞서 나갔는데 하니까 막 불안하니까 이제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마다 러시아와의 나토의 관계는 이 악연이 길다는 겁니다. 핀란드 국방비 지출도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안보 불안이 있을 때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사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중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건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준전시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미 싸움이 붙은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우리 1988년 영상 보셨죠? 네. 그 당시에 냉전 직후에 16개 나라. 아까 왜 저기 누구야? 저기 마가렛 대처도 나오고 그렇죠, 그 여기 시절에 이제, 이제 요 영국 중심으로 서방 몇 개 국가. 창립 멤버. 창립 멤버. 34년 만에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러시아도 사실은 불안한 거야. 할 말은 있어. 왜냐하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방력이 여기까지였을 때는 이거 올라면 한참 멀었네. 그렇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라도 이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이 러시아를 두둔하는 주 논리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실은. 나토가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미국 책임이다. 미국 책임이야. 러시아의 자위적인 조치야라고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북중러 하나의 삼각 체제를 갖추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둔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미국이 우리 저 머리에 지도 있는 분 누구야? 고르비. 네.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상황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 1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죠. 나토는 약속을 이 기록을 보면 3번이나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지는 약속을 깬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싸움이 서로 할 말은 있다.
지금 장진영님께서 러시아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미국 입장은 그러셨는데 미국 입장은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다 이래서 하는 거야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커졌던 거. 이 다 지금 가스가 이제 박혀 있어요. 그렇죠. 메르켈이 동독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잘해요. 음. 러시아어 특기생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유학도 가고 이래. 맞아요. 그리고 푸틴은 또 동독에 파견 근무를 했어. 네. 그러니까 KGB 때. KGB 시절에. 그러니까 어때? 푸틴이랑 메르켈이 만나면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교집합이 많을 수 있지. 근데 어. 우리도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이제 뭐 혹시 어디 사세요? 저 어디 사는데요? 거기 제가 저도 거기 몇 년 살았는데. 그렇지. 거기 그 동네 거기 뭐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요. 저 맨날 갔던데. 뭐 이런 정도의 교감이 독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의 자원을 상당히 이제 서유럽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사실은 러시아는 핀란드랑 싸우는 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핀란드 뒤에 누가 두려운 거야? 미국이 있는 거죠. 미국. 창수 말벌. 네. 근데 실제로 미국이 물어 이러면 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2001년입니다. 그 당시 9.11 테러 직후에 그 다음날 나토 국가들이 미국에 어떻게 좀 동조했는지 그 2001년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토는 오늘 새벽 브뤼셀 본부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원국 대표들은 지금은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동맹국들은 일치단결해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이번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도 오늘 비상회의를 열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는 미국을 도울 것이며 테러 행위에 대항해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각국 군인들과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은 새로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모든 공공시설에 경찰과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망고트리님이 우리나라 나토 가입 가능성이 있나요? 하셨는데 나토 자체가 일단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우리는 사실 그렇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나토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토가 네. North Atlantic 네. Treaty 네. 이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토 가입 국가는 안 되지만 나토 플러스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이 나토의 예서 행동이나 아니면 발언을 우리가 또 지지하는 형태로 또 성명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우리는 일단은 일단 미국 쪽으로 지금 노선을 잡긴 했어요. 우리 현재 외교 노선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냉전 구도로 가면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얻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특히 일단 당장 지금 무역 적자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우리 오늘의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핀란드와 우리나라가 사실상 굉장히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거랑 거의 비슷하고 게다가 자원도 좀 빈약하고 아까 스키 부대 보셨죠? 싸우는 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족적인 어떤 자주성, 약간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또 핀란드가 우리랑 비슷한 면이 많죠.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거는 우리도 전장만 좀 멀리 있을 뿐이지 그렇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국의 지금 노림수가 다 달라요. 일본은 지금 같은 국면을 이용해서 다시 재무장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대립각을 이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방이 뚫려 있는데 선택은 강요되는 그런 상황이다. 전 요거 이제 요거 부록인데 이 와중에 또 프랑스는 또 자기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나토 탈퇴 시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외신을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랑스 전 국민이 나토 그렇지. 그렇지. 나토를 빨리 탈퇴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또 나토의 울타리는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마크롱이 지금 중국에 갔어요. 네. 중국에 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여기 나오죠. 중국과 다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결할 필요가. 연결. 이게 참 미묘하죠. 네. 여기서 한 말 더 나가면 밀착이거든. 잘 지내자고는 아니야. 어. 우리 연결합시다. 어. 그러면서 누굴 데려갔냐면 에어버스 기업인들 차트 데리고 왔어. 이거 뭐 하러 간 겁니까? 비행기 팔러 간 거야. 영업 사원이에요. 영업하러. 또 프랑스는 내년에 올림픽이 있죠. 네. 파리 올림픽이 있어서 또 막 옛날에 냉전 시기 때 어땠습니까? 올림픽 하면 보이콧하고 막 그랬어요. 막 안 나왔어. 절반만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또 올림픽 장사도 해야 돼요. 오늘의 거 한 문장 정리하자면 핀란드가 나토 가입했다. 러시아와 나토의 면적이 확 넓어졌다. 아, 러시아는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우리도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않았다. 그리고 설령 나토만 커진 것만으로도 이미 무기 요구는 오고 있다. 네.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올해 수출도 프랑스 대통령이 정면을 못 보고 있잖아. 우리도 약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일본과 대일 외교 또 대일 외교에 대한 국내 정책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